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s. 안녕하세요. 로드테스트 서동현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기아의 첫 번째 eGMP를 품은 순수 전기차 EV6 공개 행사 현장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보시는 GT 라인과 그리고 스탠다드 모델, 그리고 고성능 모델 GT까지 총 3대가 전시되어 있는데요. 지금부터 각 모델의 특징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아이오닉 5와는 또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보시는 모델이 EV6 실물입니다. 일단 디자인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 EV6가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기에는 좀 뚱뚱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좌우폭이 정말 넓고요. 전체적인 라인이 되게 낮고 날렵하게 만들어서 정말 스포츠카 같은 느낌이 꽤 납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모델은 GT 라인입니다. 범퍼 디자인이 좀 다르고요. 성능은 차이가 없는데 앞뒤 디자인 그리고 휠 아치, 장식 정도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바닥에도 써 있는데 이 차의 크기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길이는 4695mm, 너비는 1890mm고요. 높이가 1545mm입니다. 휠 베이스는 2900mm인데 아이오닉 5가 팰리세이드보다도 훨씬 긴 3m 휠 베이스로 꽤 유명했었죠. 그거보다 100mm 짧긴 한데 그래도 엄청나게 긴 휠 베이스인 거는 확실합니다. 얼마 전에 출시한 K8이 이 차보다 휠 베이스가 5mm 짧습니다. 네, 그래서 실내 공간은 충분히 넓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디자인이 아이오닉 5보다는 훨씬 자연스럽게 저한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이오닉은 어느 쪽을 봐도 나는 전기차다, 나는 미래의 자동차라, 그런 이미지를 자랑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EV6는 기존의 기아가 늘 해왔던 디자인 기조로 전기차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오퍼짓 유나이티드라고 해서 상호 대비적 개념을 결합해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디자인을 창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을 보시면 이제 엔진 냉각을 위한 라디에이터 그릴이 사라졌죠. 그래서 기아에서 꾸준히 써왔던 타이거 노즈 그릴도 자연스럽게 없어졌습니다. 대신 지금의 얼굴엔 새로운 이름이 붙었습니다. 디지털 타이거 페이스라고 부르는데 호랑이의 이미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고요. 네, 그리고 본인 끝에는 새로운 기아 엠블럼이 붙었습니다. 바로 밑에 카메라가 하나 달려 있고요. 이 밑에는 레이더 센서를 가리는 패널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릴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작은 부분에는 액티브 에어로 플랩이라는 기능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헤드램프를 보면 네, 인상이 정말 뚜렷합니다. 면적 자체가 엄청나게 크고 네, 점선으로 이렇게 점점 퍼져나가는, 좌우로 퍼져나가는 그런 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향지시 등은 시퀀셜 타입이 들어갔고요. 네, 이제 옆모습을 한번 볼까요? 네, 옆모습을 보면 확실히 큰 차라는 게 실감이 납니다. 되게 날렵하고 납작해 보이죠? 제완상 높이가 니로랑 똑같습니다. 거기에다가 휠 베이스는 준대형 세단급이고 휠은 20인치 되기 때문에 이 차는 휠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네, 이게 20인치 휠이네요. 19인치 휠도 있는데 지금 전시차는 20인치 휠이 끼워져 있습니다. 컨티넨탈에 크로스 컨택트 타이어가 끼워져 있고요. 네, 휠도 이렇게 큰데 휠 하우스도 굉장히 크죠. 그래서 여전히 컨셉트카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분명 양산차인데 네, 그런 컨셉트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과감한 비율을 구현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인상적인 게 프론트 오버행이 정말 짧습니다. 이게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짧은 오버행만 보더라도 네, 운전 재미가 정말 좋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보이죠. 아이오닉의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들어가서 네, 혹시 전시차 중에 카메라가 달린 차가 있을까 했는데 네, 지금 여기 있는 세대는 전부 다 거울로 된 사이드 미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옆모습에서 보이는 특징 중 하나는 네, 사이드 스커트의 라인이 뒷바퀴 휠 아치를 통과하면서 이렇게 리어 램프까지 이어지는
네, 이 라인이 되게 인상적이죠.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 붉은 선 하나가 차 전체를 감싸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줍니다. 네, 이 램프 디테일을 보면 네, 굉장히 화려합니다. K8도 좌우로 길게 이어놓은 선 하나에 삼각형을 위아래로 엮어놔서 굉장히 화려했었는데, EV6는 기다란 선 하나를 위에다 얹고 그리고 밑에다가 촘촘하게 이 LED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기아가 요즘 많이 쓰는 마름모 장식이 여기 들어갔네요. 네, 그리고 EV6 폰트인데 네, 이건 실물로 처음 봅니다. 되게 독특하죠. 네, 그리고 이 램프가 형상 자체가 굉장히 과감합니다. 옆에서 보면 이만큼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스포일러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차 뒷바퀴를 바닥으로 꾹꾹 눌러주는 스포일러 역할을 하고, 그리고 뒷모습이 좀 허전하죠. 보통 SUV나 크로스오버 차에는 와이퍼가 필수로 들어가는데 네, EV6에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뒷유리 경사도 꽤 날렵한데 이 위에 달린 스포일러 때문에 보시면 구멍이 뚫려 있죠. 이 아래로 공기가 흘러 들어가면서 네, 뒷유리에 있는 물방울 정도는 그냥 전부 날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와이퍼를 넣을 필요가 없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충전구는 여기에 있고요. 지금 이 차는 V2L 기능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이 커넥터에 220V 코드를 연결해서 지금 여러가지 가전제품에 연결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트렁크 용량은 기본이 520L입니다. 그리고 뒷좌석을 모두 폴딩을 하면 1300mm까지 늘어납니다. 아이오닉 5랑 비교하면 기본 용량은 11L 작고요. 폴딩 했을 때 용량은 300L가 작습니다. 그런데 사실 네, 그렇게 부족해 보이진 않습니다. 이미 국산 중형 세단 소나타나 K5 트렁크 용량이 510L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두 차도 이미 트렁크 용량이 넓기로 소문났죠. 근데 뭐 520L면 당연히 부족함은 없습니다. 이 밑을 보면 네, 이런 바닥이 드러나고요. 이 부분은 네, 메리디안 스피커가 들어가 있네요. 바닥을 여니까. 네, 수납 공간은 아니고요. 굳이 안 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바닥 매트를 꺼내니까 아래로 작은 공간이 하나 더 나오긴 합니다. 깊이가 그렇게 깊진 않네요. 그리고 옆을 보면 12V 소켓이 있고, 뒷좌석을 폴딩할 수 있는 레버가 여기 있고요. 레버 이쪽에도 있고, 네, 뭐 간단하게 걸 수 있는 고리 같은 게 있고요. 당기면 네, 이렇게 의자가 넘어가서 6대4 폴딩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 충전기 쪽을 보는 김에 스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스탠다드 모델은 배터리 용량이 58kWh입니다. 그리고 롱레인지 버전은 77.4kWh 용량인데요. 네, 아이오닉 5랑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스탠다드 모델은 배터리 용량이 같습니다. 그런데 롱레인지 버전은 4.8kWh 만큼 용량이 더 큽니다. 그래서 실제 주행거리도 조금 올라갈 것 같은데, 네, 오늘 여기 와서 기아가 밝힌 예상 주행거리는 롱레인지 기준 420km 이상이라고 합니다. 네, 좀 450km 이상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이오닉 5가 생각보다 주행거리가 안 나왔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분들이 실망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EV6라도 주행거리가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여러분, 이제 기아 EV6의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실내도 역시 네, 첫인상이 좀 익숙합니다. 네, 분명 멋있긴 한데 여러 기아 차에서 봤던 특징들이 몇 가지 있죠. 네, 일단은 K8에 먼저 들어갔었던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선명하네요. 물론 여기 실내라서 더 선명한 것도 있겠지만 보기 정말 편합니다. 확실히 요즘 디스플레이 해상도들이 좋아지면서 위에 커버가 없어져서 네, 정말 시원시원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공조 장치와 미디어 버튼을 바꿀 수 있는, 네, 이 패널도 K8에서 봤던 부분이죠. 그리고 다이얼식 기어 레버도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디자인은 좀 더 이뻐졌네요. 주변에 앰비언트 라이트도 많이 둘러서 더 화려해지긴 했습니다. 네, 스티어링 휠은 이렇게 투스포크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뒤에 패들 시프트가 있는데, 네, 이거는 변속하는 장치는 아니고요. 아이오닉 5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아이 페달이라는 회생 제동 강도를 조절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0에서 4단계까지 있고, 그리고 오토 모드까지 총 6단계가 있는데, 이 패들 시프트로 그 강도를 조절하게 됩니다. 이 회생 제동 강도를 약하게 하면, 네, 구동축을 분리해 버린답니다. 그래서 기어를 중립에 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고요. 회생 제동을 가장 강하게 했을 때는 완전 정차까지도 굳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아도 가속 페달을 떼는 것만으로도 완전히 정차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시트가 굉장히 이쁜데, 네, 아이오닉 5와 마찬가지로 역시 친환경 소재를 시트를 포함해서 여러 곳에 썼다고 합니다. 네, 시트 착좌감을 조금 설명드리면, 네, 딱히 엄청나게 편안하다거나 푹신하다거나 그런 느낌까지는 아닌데, 익숙합니다. 역시. 네, 쿠션 길이나 또 등받이 옆구리 받쳐주는 정도. 이 차는 기본형이기 때문에 또 옆구리를 너무 스포티하게 조여 놓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머리 공간은, 네, 충분하고요. 그리고 아이오닉과 큰 차이점이 여기 하나 또 있죠. 아이오닉은 유니버셜 아일랜드라고 해서 센터 콘솔이 앞뒤로 움직이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는데, EV6는 다른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가운데 공간을 이만큼 띄워서 이 아래를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고, 뭐 기어 레버와 각종 이 편의 사양 버튼들, 뭐 통풍과 열선 시트, 핸들 열선, 그리고 전원 버튼이죠. 이제 시동 버튼보다 전원 버튼이라고 불러야겠죠. 네, 이런 버튼들을 공중에 띄워놨습니다. 네, 차 키는, 네,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여기로 왔네요. 센터 콘솔이 없어지면서. 그리고 여기에 꽤 깊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네, USB 단자는 여기에는 없고 앞에 있습니다. 이 밑에 USB A 타입 하나, C 타입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네, C 타입이 하나 더 있네요. 그리고 12V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네, 대시보드를 자세히 보면, 네, 삼각형 패턴으로 이렇게 쭉 짜놨는데 굉장히 질감이 좀 독특합니다. 이게 뭐죠? 직물도 아니고 실리콘인가요? 하여튼 촉감도 괜찮네요. 다음에는 2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2열에 앉았는데, 지금 혹시 이 차이 보이시나요? 지금 이 각도가 등받이를 최대로 세운 각도고, 저는 최대로 누워있는 각도입니다. 이만큼의 각도 조절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네, 지금 자세가 굉장히 편합니다. 네, 금방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충분히 많이 누워줍니다. 이건 정말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적당히 세워서 머리 공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오닉이 무릎 공간은 충분한데 머리 공간이 좀 아쉽다는 분들이 얘기가 많았죠. 네, 그래서 재보면, 제가 사실 키가 그리 크지 않아서 170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객관적인 지표가 되어드릴 수는 없지만, 저한테 주먹 하나가 살짝 들어가고 조금 남는 정도거든요. 이 정도면 175 이상 180 넘어가시는 분들은 좀 답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차에 탈 때부터 느낀 건데 바닥이 꽤 높습니다. 당연히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포지션이 나온 것 같은데, 네, 거기다 지붕도 꽤 낮아서 날렵해서 머리 공간은 확실히 그렇게 유리한 것 같진 않습니다. 따로 머리만 파놓거나 그런 흔적도 없네요. 네, 그런데 대신 얻는 게 있죠. 무릎 공간이 어마어마합니다. 주먹을 해봐야 될까요, 굳이? 네, 정말 넓고, 네, 발 공간은 조금 좁습니다. 신발이 들어가면 꽉 끼네요.
그리고 이 시트 쿠션이 길이는 충분한데 사실 이 무릎까지 올라오는, 엉덩이에서 무릎까지 올라오는 이 각도가 충분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이 무릎과 쿠션 사이가 살짝 뜨는데, 정말 키 크신 분들이라면 더 좀 신경이 쓰이실 것 같아요. 이게 허벅지를 양쪽으로 잡아주는 튀어나온 부분도 크지 않다 보니까 다리 지지력은 좀 떨어집니다. 바닥이 높아서 다 그렇게 된 것 같네요. 옆을 보시면 암레스트가 이렇게 내려오고 컵홀더 2개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EV6도 여기 옷걸이가 들어간대요. K8에 처음 들어간 건데 이 부분을 이렇게 굴곡지게 해놔서 여기다 옷을 걸어 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 콘솔 뒤에 충전 단자가 없어서 이게 어디 갔나 했는데 여기 있습니다. 시트 뒤에 달려 있고 이쪽에도 C타입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동승석 워크인 스위치, 그리고 릴렉션 컴포트 기능이죠. 등받이는 내려주고 쿠션 다리 쪽은 올려줘서 되게 편안한 자세를 만드는 릴렉션 컴포트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열선은 2단계로 조절이 되네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실내 공간, EV6의 실내 공간은 머리 공간을 제외하면 꽤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디자인은 개인적으로 제 취향이기도 하고요. 아이오닉 5보다 좀 더 익숙한 면이 있고 좀 더 차분하다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실내 공간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핸들을 또 봐야죠. EV6의 고성능 모델 GT가 여기 있습니다. 이 GT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드래그 레이스 영상이 굉장히 유명한 게 하나가 있었죠. 기아에서 공개한 건데 맥라렌, 포르쉐, 페라리 이런 차들이랑 400m 드래그 레이스를 했는데 그 중에 2등을 했습니다. 맥라렌을 뺀 모든 차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품게 만들었죠. 이 차의 스펙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최고 출력은 584마력, 최대 토크는 75.5kgm고요. 제로 100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3.5초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최고 속도는 시속 260km에서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성능 모델답게 ELSD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양쪽 바퀴의 구동력을 제어하는 그런 기능이죠. 그리고 휠이 21인치입니다. 아까 20인치도 충분히 커 보였는데 21인치 휠이 들어갔고요. 타이어는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 4S가 들어갔고 캘리퍼 용량도 훨씬 키웠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멋있습니다. 아까 기본형 GT 라인도 꽤 멋있었는데 이 무광 은색에다가 저 초록색 네온 컬러 캘리퍼를 이렇게 포인트를 주니까 이게 국산차에서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런 디자인과 분위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또 특징이 있다면 앞뒤 범퍼가 다른데 뒷모습도 한번 볼까요? 뒷모습도 든든합니다. 여기에 GT 배지가 붙어 있고 범퍼 디자인도 기본형이랑 다릅니다. GT 라인과도 다르고요. 그리고 실내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 시트를 보시면 본격적인 이 버킷 시트가 들어가 있죠. 옆구리 잘 잡아줄 것 같고 허벅지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온 컬러, 아까 캘리퍼에서 보셨던 네온 컬러 포인트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시트 스티치에도 많이 들어갔고 이 스티어링 휠 안쪽에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GT 버튼이 있네요. 왠지 벨로스터 N, 아반떼 N 이런 차들의 성능을 끌어내는 그런 버튼까지 생겼습니다. 스티어링 휠 모양도 얘는 D컷입니다. 정말 스포티한 차를 만들 때 쓰는 모든 요소를 다 갖다 박았죠. 그리고 전자식 서스펜션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차는 사실 출시가 바로 되진 않고요. 내년에 공개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년에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 고성능 전기차가 우리나라 서킷이나 또 뉴르브리킹에서도 한번 기록을 재줬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좋은 성능을, 퍼포먼스를 낼지 되게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가격을 한번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스탠다드 모델이 4천만원대 후반이고요. 롱레인지가 5천만원대 중반, GT 라인이 5천만원대 후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출시할 GT는 7천만원대 초반으로 가격을 책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EV6랑 아이오닉이랑 사실 가격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근데 EV6의 장점은 더 다양한 선택지라고 할 수 있겠죠. 아이오닉은 아직 디자인을 차별화한 모델이 나오지 않았는데 EV6는 시작부터 이렇게 GT 라인이라는 조금 더 디자인을 차별화한 선택지를 만들어 놨고요. 네, 얼마 전에 EV6가 초기 사전 계약을 사전 종료했습니다. 기아가 생각한 것보다 아마 사전 계약이 되게 빨리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 퍼센트를 보면 스탠다드 모델이 9%, 롱레인지가 66%고요. GT 라인이 20%, 그리고 GT가 5%였다고 합니다. 역시 주행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롱레인지가 66%로 전체 3분의 2를 차지하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까지 기아 EV6 기본형과 GT 라인 그리고 GT 버전까지 간단하게 둘러봤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네, 실물 사진을 처음 받았을 때도 아이오닉보단 이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실물로 보니까 정말 멋있습니다. 네, 그러면 디자인 리뷰, 실내외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요. 네,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